안녕하세요. 초면에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누가 알까봐 두렵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써봅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라 해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인정머리 없고 파렴치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고민을 상담하고 싶었어요. 저는 올해 20살 대학생이고 지방에 있는 간호대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진 못해 장학금을 타지는 못했지만 저희 집 형편상 등록금 때문에 곤란을 겪는 등의 문제는 없었고요. 고등학생 때도 잦은 음주와 흡연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작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심한 우울증이 있으셨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서로 제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이것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너가 결혼하는 것도 손주도 볼 만큼 살아갈 시간을 견디는 게 힘드시다고 남기시고요. 장례 치르고 나서 제게 직접 남겨주신 8천만 원은 그냥 제 수중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엄마 대신 제게 남겨진 건 돈뿐이고 그 돈을 쓰면 엄마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년 11월에 재혼하셨어요. 빠르죠? 알고 보니 엄마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지탱할 범팀막으로 생각하신 지금의 새엄마와 돌아가시기 전부터 쭉 만났다고 하시더군요. 상식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고3 때 잠시 엇나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엄마를 생각하니 남은 건 저뿐이었을 엄마가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가여워서 이 악물고 공부하고 담담하게 재혼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새어머니 자식인 8살짜리 남동생도 가족으로 생각하자 마음 꾹 먹고 아무런 티도 안 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대요. 벌써 3개월이고요. 임신하고 얼마까지는 저한테 별다른 터치도 없었고 호칭도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하셨고 아빠가 용돈 주시는 거에도 별다른 불만을 표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요즘 툭 하면 짜증 부리시고 저에 대한 모든 것이 불만이신가 봐요. 처음에는 설거지, 그 다음엔 빨래, 아침밥,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셨으니 초기니까 조심하셔야 하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거실에 의자에 놓여있는 제 코트만 봐도 신경질, 식탁 위에 잠시 올려온 종국책만 봐도 신경질, 아침에 밥 먹으러 마주 앉는 것도 싫어하셔서 저 아침 차리고 혼자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 빵이나 삼각김밥 사 먹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TV 보러 나오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시는 게 느껴져 방 안에 죽은 듯이 머무르다 이른 시간에 나오기 일쑤입니다. 제 방엔 멋대로 들어오셔서 서랍 뒤지시고 요즘 담배를 피운 터라 라이터 발견하신 걸로 노발대발. 집에선 절대 흡연하지 않습니다. 임산부가 있으니까요.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저는 어떻게 풀 방법을 모르고 혼자 담배로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 뿐입니다. 이틀에 한 번꼴은 남모르게 넋놓고 울기도 하고요. 그래요. 욕하셔도 괜찮은데 전 아빠가 더러워요. 엄마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전부터 만났다니. 불륜이면서 당당하게 재혼까지 해서 엄마도 이 사실을 아셨던 건지 엄마의 죽음도 다 그 사람들 때문인 것 같고 더러워요. 돌아가시자마자 보란듯이 정신 상태도 이해 안 가고 임신했다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도 최소한의 도리를 참아왔는데 내 등록금도 왜 내주냐면서 아빠한테 역선 들고 얼마 전에 싸우더라고요. 지 엄마가 남긴 돈으로 내면 되지 염치도 없다면서 밥벌레 같다고 기생충 같다고. 근데 저 기생충 아닙니다. 이런 소리 들을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엄마가 왜 나만 이런 지옥에 버리고 갔을까 너무 밉고 친구들에게 새어머니 임신하셨다고 하니까 미움받지 말고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죽은 듯이 참으라고. 그때까지 참는 것 자체가 지옥일 거예요. 아빠랑 말하지 않은 지는 한참 됐습니다. 입학 허가 받고
자질구레한 금전적인 얘기나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 빼고는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아빠도 새어머니가 우선이시고 임신했으니 잘 대해주라고, 동생도 잘 챙겨주시라고 하시네요. 간쓸게 빼놓고 텅 비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절대로 엄마가 남겨주신 돈 쓰고 싶지도 않고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있고 싶은데 도저히 돌파구가 없습니다. 저한테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려요. 이어서 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하고 뭐라 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네요. 저는 여자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엄마는 회사원이셨고요. 할아버지께서 농장을 하시다가 땅을 처분하시고 외가 형제분들과 똑같이 물려주셨어요. 장례식 후에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이모께 받았습니다. 학교는 시외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가면 되는 곳이라 자취방을 얻기에는 조금 무리였어요. 대신에 조만간 새어머니께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금전적인 내용은 정말로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미성년자였고 또 야자다 뭐다 제 공부에 치여서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아빠랑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아빠랑은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어요. 아빠한테는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다 여쭤봤고 사실 엄마는 불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대요. 이혼을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으로 미뤄뒀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진 안금을 모두 풀었다기보단 그동안의 의문을 풀었어요. 죄책감을 느끼신대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새어머니께서 임신했다고 말씀하셔서 책임을 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저희 큰아버지는 아빠랑 인연을 끊으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근데 아빠도 새어머니 자식이 눈에 밟히셔서 차마 다시 이혼은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아빠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아빠가 나한테서 엄마를 빼앗아간 거니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너에게 그 어떤 보상이 될 수 없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집을 주시겠대요. 엄마와 아빠가 너를 키우며 장만한 집이니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사양하지는 않았어요. 아빠를 용서하든 하진 않든.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졸업식 때도 결혼식 때도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지 못할 거니까. 그 어떤 걸로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만큼은 엄마랑 아빠랑 나 그렇게 행복했던 곳이니까 새어머니한테 빼앗기기 싫어요. 저는 새어머니가 정말 미워요. 그리고 동시에 정말 불쌍해요. 새어머니도 끝까지 저희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가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평생 가슴속에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생은 그 모든 것의 살물이니까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자신의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건 지난 수개월 동안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날 엄마가 자는 줄 알고 학교에 가버린 거, 좀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많이 안아드릴 걸, 우리 엄마 해외여행 시켜주기로 약속했던 것 등 저는 하나도 지키질 못했으니까요. 엄마, 이제는 소리내어 부르지도 못해서 마음이 아파. 내가 슬플 때 나는 엄마를 부르며 울질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엄마 냄새가 그리워.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싶고 나는 엄마 옷이랑 사진 같은 거 하나도 못 태웠어. 엄마한테 싫은 소리 했던 거 미안해.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문 닫아버려서 미안해. 나는 엄마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도 참을 거야. 나 이제 다 컸어. 내 인생에 있어서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
엄마가 준 사랑만큼 돌려주지 못한 거 평생 속죄하면서 기억할 거야. 무뚝뚝하고 말수도 없는 나 같은 딸도 이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더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마음이었을 때 외면해서. 꼭 행복해야 돼, 엄마. 나도 꼭 행복해질게. 같이 화내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 보란듯이 잘 살게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